아빠, 아들, 그리고 손자까지 먼치킨인 만화가 있다? 근데 그게 나온랩이라고요? 네, 그간 나온랩의 독특함에 관해서 많이 다뤄봤는데요. 그런데 이 만화 진짜 특이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의 가족을 보면 스토리가 보이는 거죠. 나온랩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알 수밖에 없는 3명의 인물, 바로 성일환, 성진우, 성수호죠. 아니 근데 성진우는 주인공이라 그렇다 쳐도 아빠랑 아들까지 사기캐라니. 특히 성일환과 성진우에게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여러분 초반에 성진우를 기억하시나요? 100% E급에 누가 봐도 약하던 그 모습. 처음엔 성진우가 정말 평범하다 보니 그의 가족들도 평범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웬걸, 성일환의 등장이 꽤나 임팩트가 있었죠. 던전 속에서 생활했다는 말도 있고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았다니 마수라는 소문도 퍼졌었습니다. 게다가 던전에 나온 뒤 황동수를 완전히 발라버렸죠. 네,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성일환은 처음부터 강했을까요? 네, 사실 그도 평범한 헌터였습니다. 물론 꽤 강한 헌터긴 했는데요. 그런 성일환이 던전 속에 갇혀버립니다. 부상자를 바깥으로 옮기다가 던전이 닫혀버린 것이죠. 그런 성일환에게 등장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배자들인데요. 아마 애니로만 나온랩을 보셨다면 이 친구들은 초면일 겁니다. 네, 이 친구들은 나온랩 세계관과 관련이 있는데요. 나온랩에는 신과 같은 존재인 절대자가 있습니다. 절대자는 유흥거리가 필요했습니다. 너무 심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절대자는 빛의 왕 8명, 어둠의 왕 8명을 만들어서 싸움을 붙입니다. 네, 상당히 웃기죠? 여기에 빛의 왕들이 지배자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왕이 군주인 것이고요. 그 둘은 늘 전쟁을 해오던 관계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배자들은 당연히 군주를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배자들은 새로운 그림자 군주인 성진우를 죽이고자 하는데요. 이때 그들은 성일환을 만나게 됩니다. 지배자들은 그림자 군주를 죽이는 것을 조건으로 던전에서 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별다른 방도가 없던 성일환은 수락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림자 군주를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힘이 필요했기에 성일환은 지배자들에게 개조를 당합니다. 만약 그림자 군주를 죽이지 못하면 소멸되기로 약속하죠. 네, 그렇습니다. 성진우의 아버지 성일환은 그림자 군주만을 위한 살인병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동수도 금방 발라버릴 정도로 강한 것이었죠. 네, 웬만한 S급 헌터들보다도 강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가족을 사랑하는 성일환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거죠. 물론 이 부분도 후반에선 내용이 바뀌긴 합니다만 상당히 후반부의 내용이라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이 장면은 2기 3화에서도 재밌게 풀어져 있습니다. 성일환은 황동수와 만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일환은 최악의 재앙을 언급하며 그것을 막는 게 자신의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네, 아마 그 재앙은 강해질 대로 강해진 성진우를 언급하는 것이겠죠. 성일환이 어떻게 강해졌는지는 이해가 됐는데 왜 성진우가 최악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건 성진우의 이야기를 봐야 이해가 됩니다. 제주도 레이드 이후부터 성진우에 관한 이야기가 풀립니다. 사실상 성진우의 힘이 어디서 왔는가가 메인 스토리죠. 우리는 나온랩을 보면서 묘한 느낌을 하나 받습니다. 주인공이 마치 악당처럼 그려지는 순간이 꽤 있는데요. 일단 비주얼부터 어두컴컴한데다가 상당한 마수들이 성진우를 보고 겁을 먹는 장면이 그렇죠. 특히 애쉬를 만났던 에피소드에서는 마치 성진우가 마수들의 세계로 넘어가서 무참히 죽이는 듯한 느낌도 줍니다. 빌런 냄새가 스멀스멀 나는 성진우의 힘은 웹툰 2기 초반에서 조금씩 떡밥이 풀립니다. 끊임없이 레벨업을 해서 강해진 성진우, 마침내 카르테논 신전에 다시 도전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시스템의 설계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설계자와 싸우고 성진우는 자신의 힘의 기원을 알게 되죠. 네, 앞에서 설명했던 군주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지배자와 군주끼리 전쟁을 끊임없이 했었죠. 지칠 대로 지친 지배자들은 전쟁을 시키는 절대자에게 저항을 합니다. 단 한 명, 아스본이라는 친구 빼고요. 아스본은 끝까지 절대자 곁을 지킵니다. 절대자는 그런 아스본에게 특별한 힘을 심어둡니다. 그리고 아스본은 죽음과 동시에 그 힘을 쓸 수 있게 되며 그림자 군주가 되었죠. 이후의 내용은 상당히 길고 복잡해서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지배자에서 군주가 된 아스본은 배신 맞고 지배자들을 도왔다가 잠수를 탔다가 패배한 군주들과 함께 지구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군주들이 지구에서 지내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강림할 인간이 필요했는데요. 다른 군주들은 그 인간을 잘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군주는 힘이 너무나 강해서 감당할 인간을 못 찾았죠.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설계자였습니다. 아스본은 설계자의 도움을 받아 인간을 찾고자 했습니다. 설계자는 다른 인간을 선택하려고 했습니다만 아스본의 눈에는 성진우가 들어왔습니다. 가장 약하지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는 의지와 누구보다 죽음에 가까운 그의 모습이 끌렸던 거죠. 그래서 아스본은 설계자의 반대에도 성진우를 택합니다. 그리고 강한 힘을 조금씩 주기 위해 레벨업 시스템을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게 성진우의 힘이 출발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정이 상당히 복잡하죠. 이렇게 성일환과 성진우의 힘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둘만 보아도 나온랩의 가장 근원적인 이야기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이는 또 다른 특이점, 둘 다 시작은 일반인이었다는 거죠. 특히나 성진우가 2급 헌터로 시작할 정도로 약한 걸 보면 어쩌면 이 집안 원래 힘이 그렇게 강한 집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특별한 건 바로 의지죠. 최악의 재앙을 막기 위해 개조까지 한 성일환, 2급인데 동료를 구하기 위해 늘 목숨을 거는 성진우. 둘은 한결같이 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 의지는 항상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 움직이죠.
따지고 보면 이 의지가 성일한과 성진우에게 강한 힘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성씨 집안의 순수한 특이점은 힘보다도 선한 의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성씨 집안의 아빠와 아들에 관해서 알아봤는데요. 손자인 성소호까지 알아보고 싶지만 애초에 다른 작품에 등장하기도 하고 라그나로크에서 따로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빼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질덕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덕섭이었습니다.